대한민국 서울. 7월에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어느 날. 출장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로라는 장대비가 쏟아지자 우산을 펴고 뛰어갑니다. 아꼈던 새 옷이 젖자 속상함을 느끼는 그녀.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그녀는 자신의 앞에 있는 한국 여자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마는데요. 여성의 모습에 로라는 괜히 자기가 부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그 뒤에 벌어진 광경이었는데요. 그녀는 한국인의 행동에 마치 머리에 번개가 친 것처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과연 로라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리고 대체 한국 여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길래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서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로라 베르거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예전부터 일본 음식을 좋아했던 저는 도쿄 출장을 원했지만 아쉽게도 그 출장은 다른 직원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원치 않던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걱정되었습니다. 차라리 계절이라도 달랐으면 나았을 텐데 하필 여름이니까요. 2022년도에 한국에서 2주간 여행하고 온 친구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때 한국에 기록적인 비가 내렸을 때라 지하도가 잠기는 건 물론이고 육로에서도 차들이 절반쯤 물에 잠겨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는 등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재난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친구랑 실시간으로 문자를 하면서 제발 그녀가 무사하길 빌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 기록적인 비가 매해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장마철 시기에 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한국에 출장 갔을 때는 해가 쨍쨍 비쳤지만 이건 이거대로 힘든 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스위스는 여름도 한국에 비하면 시원한 편이라 더 버티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이 끝난 뒤 밤에도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원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녁에 한국 시내를 구경해야겠다는 생각을 접고 대신 강 쪽은 좀 시원할까 싶어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한강변에 온 저는 저녁에도 사람이 바글바글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마와 딸이 함께 물에 발을 담그고 있거나 아이들끼리 물총을 쏘고 돌아다녔으며 서로 부채질을 해주는 금실 좋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밖으로 나온 가족들을 흐뭇한 눈으로 구경하다가 한강공원의 배달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갔을 때 공원에서도 배달시켜 먹을 수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녀가 알려준 대로 배달존을 찾아가 돗자리와 보조 배터리 등을 대여했습니다. 가격도 싸더라고요. 돗자리는 2,000원, 보조 배터리는 3,000원, 무드 등은 3,000원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돗자리나 여러 가지 소품들을 대여해준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가격도 싸서 좋았습니다. 저는 배달앱을 설치하고 치킨을 주문시켰습니다. 요즘은 한국에 관해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한국 배달앱에서 주문시키는 법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써진 내용 그대로 치킨을 시킨 저는 주문을 완료한 후에도 이게 정말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정말 놀랍게도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스위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배달이 되는 가게가 적은 편인데다가 너무 느리고 배송료가 비쌌어요. 스위스에서 배달이 되는 것들은 기껏 해봐야 맥도날드나 타코 가게 정도였습니다. 이것도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불편한 골목길이거나 하면 가게에서 못 가겠다고 취소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죠. 공원에서 치킨 먹는 거?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눅눅한 감자튀김과 다 식은 차가운 햄버거에 실망해서 다시는 배달시키지 않았는데 한국은 막 튀긴 바삭바삭한 치킨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비록 원하는 장소에 가지 못했지만 한강의 아름다운 밤 풍경과 맛있는 치킨, 평화로운 밤의 분위기는 저에게 오래 남을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그나마 덜 더워서 나갈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을 끼고 출장 왔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부터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 거리는 무척 깨끗했고 사람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속도였습니다. 카운터에서 열심히 계산하는 직원의 손놀림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어딜 가도 사람들이 느긋하고 느릿느릿하게 계산하고 불친절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가게의 점원들뿐 아니라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행인들도 제가 물어보면 친절한 얼굴로 알려주곤 했고 어떤 사람들은 따라오라며 직접 행선지까지 안내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에 일본이 아닌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오후 5시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랑비 정도라 신경 쓰지 않고 걸어 다녔죠.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이 정도 비는 그냥 맞을 줄 알았는데 제 주변에서 기다렸다는 듯 사람들이 일제히 우산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도미노 마냥 줄줄이 우산을 폈죠. 특히 젊은 남자들이 우산을 저렇게 많이 쓴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젊은이들이 웬만한 비에는 우산을 쓰지 않고 맞고 다니곤 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우산을 쓰는 게 남자답지 못하고 여기는 경우가 많죠. 저 또한 굵은 장대비 수준만 아니면 그냥 안 쓰고 다니는 게 더 보기 좋고 남자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자인 저조차 이 정도 비는 그냥 맞고 다니는데 남자가 우산 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우산 쓰는 모습에 나약하다는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은 우습게도 30분 뒤에 바뀌게 되었어요. 비는 쉽게 그치지 않았고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쏟아지듯 내리는 비에 흠뻑 젖기 시작하자 저도 슬슬 우산을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편의점에서는 우산이 이미 다 나간 뒤였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남자가 계산한 우산이 마지막 우산이었어요. 저는 편의점 창을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미친 듯이 내리는 비를 쳐다보았어요. 혼자 어떡하지? 라고 중얼거리고 있는데 아까 우산을 계산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영어를 할 줄 아냐고 묻더니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쓰시고 가세요. 저는 다른 데서 사면 되니까 괜찮아요. 저는 깜짝 놀라며 괜찮다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남자는 제 대답을 듣지 않고 급하게 편의점 바깥으로 뛰어갔습니다. 남자는 억수로 내리는 비를 뚫고 빠른 속도로 사라졌어요. 얼마나 달리기가 빠른지 제가 바깥에 나갔을 때는 이미 저만치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옷이 다 젖을 텐데도 기어이 저에게 우산을 주고 간 한국 남자에게 감동과 함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이 우산은 일회용 우산도 아니라 가격이 꽤 나가 보이는 우산이었습니다. 그걸 우산값도 받지 않고 저에게 내준 것이죠. 덕분에 편하게 우산을 쓰고 길을 걷게 된 저는 밖에 나가자 신기한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외국 남자들과 달리 여자친구와 꼭 붙어 함께 우산을 썼습니다. 여자친구를 우산 안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한 뒤 자기는 조금 바깥쪽에 서고 한쪽 어깨를 맞는 남자들도 많았죠.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동성끼리 있을 때도 서로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10대처럼 보이는 여자아이들이 우산을 나눴으며 더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어깨를 잡는 장면들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가장 쇼킹했던 건 모르는 한국 여자에게 호의를 베풀며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는 한국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한국 여자 한 명이 저처럼 우산을 사지 못했는지 생쥐가 마냥 흠뻑 젖어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여성분이 흰옷을 입고 있어 안에 있는 속옷이 민망할 정도로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뒤를 걷고 있던 외국인 남자 2명은 키득거리며 음흉한 눈빛으로 여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외국인 남자를 보고 혹시라도 여성에게 나쁜 마음을 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한국 남성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우산을 건네더니 곧이어 입고 있던 카디건을 벗어서 여자에게 걸쳐주었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깜짝 놀랐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무어라 말했습니다. 느낌상 외국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분께서 바로 뒤를 돌아 자기를 쫓아오고 있던 외국인 남자를 노려보았거든요. 여성분이 건장한 한국 남자와 있자 섣불리 건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외국 남자 2명은 시선을 피한 채 다른 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고맙다는 듯 남자에게 꾸벅 인사를 하자 놀랍게도 남자는 갑자기 혼자 빗속을 달렸습니다. 여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쫓아가려 했지만 남자는 손사래를 치면서 무어라 소리를 지르고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자기는 괜찮으니까
당신 혼자 우산을 쓰고 가라는 말이었겠죠. 이 광경은 저에게 무척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여자에게 우산을 양보하는 남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레이디 퍼스트 문화가 강해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이탈리아 남자들조차 우산을 쓸 때는 여자랑 둘이 걸어도 혼자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폭우가 쏟아지면 여성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남자들처럼 여자친구를 비 맞히지 않기 위해 안쪽으로 오게 하고 자기가 바깥쪽으로 걷는다던가 모르는 여자한테 우산을 양보하고 뛰어가는 남자는 정말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남자들이 나약해서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스위스로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비가 내렸는데 누가 봐도 덩치도 크고 근육질인 남자들 또한 우산을 챙기고 다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옷이 조금이라도 젖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남성성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차이인 듯 했습니다. 출장 갔을 때 우연히 알게 된 한국 남자 말로는 산성비 맞고 대머리 되고 싶지 않아서 쓰고 다닌다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출장 갔다던 여자가 어떻게 우연히 한국 남자랑 친해졌냐고요? 사실 이 남자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주고 떠났던 남자입니다. 출장 4일째 한국의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을 새롭게 소개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남자였어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는 서울에서 이런 우연이 있다니. 저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은 저 혼자만 한 게 아닌지 그도 저에게 호감을 표했고 스위스에 돌아와서도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자는 이번 여름에는 바빠서 휴가를 못 쓰지만 10월쯤 4일 정도 휴가를 쓸 생각인데 그때 스위스에 놀러 가도 되냐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론 도도한 척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월 중순은 아직 2달가량 남았지만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그가 올 날만을 꼭 기다리고 있습니다.